안녕하세요. 제13회 한국동식품정책학회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도일 개념을 활용한 기후변화 조건화 시군별 농별 생산성 패널 분석을 주제로 참여하게 된 서울대학교 농경재사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의 김승민입니다. 본 연구는 동일 전공의 황정화 학생 그리고 한지영 학생과 같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중보건 사태로 인해서 저만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한 연구 목적과 분석 모형을 설명드린 후 분석 결과 그리고 연구 의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에 있어서 저희는 최근 발간된 IPCC의 1.5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0.9도 가까이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극한 기상 빈도 상승, 기온 상승, 그리고 강수 패턴 변경을 통하여 전 세계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희는 한반도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의 트렌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한반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정한 작물은 논벼였는데요. 논벼를 선정한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지 농가 재배 농가가 2015년 기준 전체 농가의 41.6%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재배되는 논벼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량작물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분석하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밑에서 보의 2012년 연구라든지 최승근의 2017년 연구처럼 농학과 농공학 분야에서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자연과학적 타당성이나 아니면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는 우월성을 가질 수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편익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기용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최근에 특히 해외에서 기후인자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경제학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핵심 선행 연구를 참조한 시멘토럴 앤 로버츠의 2009년 논문은 농학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생장 도일 개념, 즉 그로스 디그리데이스 개념을 고온피 온도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디그리데이스 개념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국에서 옥수수의 그 농업 생산성에, 옥수수 생산성에 기후인자가 미치는 영향을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 활용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 연구 방식에 대한 리뷰 페이퍼까지 퍼블리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핵심 선행 연구로 차용하였습니다. 슈랭텔 로버츠의 2009년 연구를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좌측, 즉 자변 그리고 종속 변수로서는 아이건트 카운티 T년도에서의 수량성을 설정하였고, 그리고 우측에는 그 아이건트 카운티의 인디비주얼 이펙트를 보여주는 알파 I 계수와 그리고 적정 생육 온도에서 소비된 기간이 GDD, 그리고 보온피 온도에 소비된 기간이 KDD와 강수량 제곱항, 그리고 추세량 제곱항을 포함하여서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통해서 이제 도일 개념을 통해 고온 조건이 옥수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50년에 걸친 그 옥수수 생산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기후인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조건하에서 옥수수 생산성이 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벼의 시군구 단위 생산성 변동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목적이고, 두 번째 연구 목적은 미래 기후변화 조건하에서 시군구별 논벼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GDD와 KDD의 좀 더 엄밀한 계산을 위해서 저희는 앞에 나왔던 그런 방법들에 대한 리뷰 페이퍼에서 이런 엄밀한 계산을 위해서 공간적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감안하여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간기상 관측 자료와 방재기상 관측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슈랭텔 로버츠의 연구를 논별 사례에 좀 더 정확히 적용하고 한반도의 사례에 좀 더 정확히 적용하기 위하여 두 가지 변화를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별 출수생태형, 출수생태형이라는 것은
벼가 조생종인지 아니면 중만생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생종인지 중만생종인지 벼가 위치한 그런 카운티에 따라서 벼가 위치한 그런 지역에 따라서 생육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생육 주기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실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현업에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후지대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농업기후지대별로 기후임자가 벼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역시 각 지대별로 별도의 패널 모형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를 감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흐름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3가지 단계에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거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과거 자료란 농벼 생산성 자료를 의미한 농벼 생산성 자료와 아까 말씀드린 기상청에서의 종간 기상 자료와 그다음 방제 기상 관측 자료를 포함한 그런 기상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울릉도와 같이 아예 농벼를 재배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146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앞서 말씀드린 패널 모형 수정을 통해서 농벼 생산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RCP 4.5 시나리오 및 8.5 시나리오를 활용하여서 2020년과 2030년까지 미래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들을 모두 결합하여 미래 농가의 생산성 변화를 예측하고 농가의 적응 시나리오, 즉 농가가 품종을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농가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분석 모형을 앞서 말씀드린 슈랭크럴 로버츠의 방법과 좀 차이점에 집중하여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육주기의 개념을 저희들이 여기서 차용을 하는 방식으로 K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K를 1부터 3까지 각, 즉 1기는 영양생장기, 그리고 2기는 유수형성기, 그리고 3기는 등수기로 설정을 해서 각 시기별로 다른 개수값을 주어서 그 개수가 각 시기별로 기후임자가 미치는 영향에서 달라질 수 있게끔 자유를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강수량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농업기후지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 그림을 첨부하였는데요. 이는 그 최동양 외가 1985년 최동양 외가 1985년에 이제 제시한 19개 농업기후지대인데 19개 농업기후지대별로 기초지자체를 할당하여서 각 그 기후지대별로 패널 모형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다소 좀 복잡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가 다 한꺼번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사실들만 짚고 넘어가면 생육주기별 기후임자가 있고 LDD는 저온 피온도, GDD는 적정 생육온도, 그리고 KDD는 보온 피온도에 소비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기, 각 온도 구간별로 그 생육주기에서 소비된 시간이 미치는 그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강수량 제곱 방해에 비슷한 절차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그런 생산성의 변화 또한 잡아내는 그런 추세량과 추세 제곱방을 넣어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의 수정된 결정값, 즉 Adjusted R-square는 지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0.586의 평균값을 보여서 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적정 생육 온도, 즉 GDD라고 명명된 그 온도 구간은 생산성과 양의 관계를 가졌으며 저온 생육 온도도의, 즉 LDD와 그리고 고온 기온도의 KDD는 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수량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유의성이 높은 곳이 많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P-value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는 강수의 공간적 이질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관측소에서 관측된 그런 강수량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농벼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의 강수량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군위 지역에서 군위 지역 방제기상 관측소의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온다고 해서 군위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농벼의 강수량을 대표할 수 있지는 않다는 그런 문제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따가 향후 연구 방향을 설명한 방식을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시군구별 미래 농벼 생산성을 예측한 결과를 GIS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중북부 지역이 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 농벼 생산성을 평균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이러한 지역이 주로 전남 지역과 호남 평야 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은 RCP 8.5 시나리오, 4.5 시나리오 모두에서 관측된 변화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제가 하나를 더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사실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비교적 랭킹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이지 그 생산성 자체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그렇게 크진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생산성이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다들 증가하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30년까지 생산성이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감소하는 것처럼 나타났어도 비교 랭킹이 감소하는 것이지 낮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생산성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품종을 만약에 변경한다고 했을 때 농도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조생종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중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중만생종을 재배하고 또 중부 지역에서의 경우 남부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중만생종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QGIS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중북부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낮은 랭킹을 갖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실제로 품종을 변경하는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이러한 좀 낮아지는 랭킹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지만 영남 분지 지역이 다소 생산성이 악화되는 그런 것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연구의 및 연구 방향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가 시군별 농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그런 데에서 저희 연구 의의를 찾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농도 수량성과 기후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단순히 슐랭트랑 러버츠나 아니면 기존의 연구들이 하였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농업기후시대와 그리고 농별 작물 생육주기를 반영한 그런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총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수의 그 스페이셜 헤테로지니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자 단위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격자 단위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는 이게 1km 단위로 굉장히 정밀하게 작성된 그런 격자 단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간적 이질성을 어느 정도 캡처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평균적인 농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즉 미인 이펙트를 분석한 그런 연구인데요. 이런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베리언스 이펙트, 즉 분산 악화 효과 또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강도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집중호우가 빈발한다든지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캡처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을 VA가 밸류에이드 리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익스트림 바리 아나리시스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분산 악화 효과를 capture해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보신 것처럼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분석만 실시했는데요. 2050년대나 아니면 2060년대, 2070년대까지 해당 모형을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것 또한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가진 그러한 불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구조의 변화,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는 그런 것이라든지에 대한 온전한 반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첨부한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